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이번에는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가 아닙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되살리고 실거주 의무까지 조정했는데도 시장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남 4구와 마용성 같은 핵심 지역에서는 현금 부자들의 거래가 이어지고 전세난은 강남을 넘어 비아파트 시장까지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부담까지 다시 커지면서 영끌족과 세입자 모두 버티기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강한 신호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자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27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이 취득한 주택 규모는 약 3,600억 원,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700억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핵심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산 이른바 현금 부자와 부모나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민 부모 찬스 거래입니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보는 지역은 강남 4구, 마포 용산 성동 같은 주요 선호지역뿐 아니라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비강남권, 그리고 광명시와 구리시 같은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유받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자금 흐름을 함께 분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순히 집을 샀다는 이유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자금이 들어갔는지, 가족 간 차용이 실제 채무인지 아니면 증여를 빚으로 위장한 것인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도 강화됩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선호 입지에서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대출보다 현금 동원이 중요하고 자금 구조도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취득자금의 원천과 재산 형성 과정을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소득을 숨기거나 법인 자금을 빼내 주택 취득에 사용한 정황이 나오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고 조세 포탈이 확인되면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만으로 시장 불안이 사라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의 불안은 탈세 문제만이 아니라 매물 부족과 전세난,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강남 고가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등 강한 대책을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강남 4구의 매매 상승률은 직전 1년 10.85%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8.53%로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규제 효과가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반대편에서 더 크게 터졌습니다. 광진동 작성동 마포 등 한강벨트의 매매 변동률은 8.04%에서 14.87%로 뛰었고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지역도 2.30%에서 6.84%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세와 월세입니다. 강남 3구 전세 변동률은 4.33%에서 7.83%로 커졌고 성동 마포 등은 2.07%에서 9.35%로 확대됐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 등은 1.09%에서 12.63%로 약 12배 급등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월세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결국 강남 집값을 누르기 위한 규제가 일부 효과를 내는 동안 임대차 시장과 중저가 지역으로 불안이 번진 것입니다. 전세난은 이제 아파트를 넘어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시장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와 오피스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비아파트 거래량은 42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습니다. 4월 서울 연립주택 매매 가격은 0.62% 올라 같은 기간 아파트 상승률 0.55%를 웃돌았습니다. 아파트 전세난이 비아파트 매매 가격까지 밀어올리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 선행지표인 착공은 줄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6,56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지금 착공이 줄면 12년 뒤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기존 임대주택 갱신 계약에도 강화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채 비율 90%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빌라 전세는 줄고 월세화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매매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지만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 75,447건에서 5월 19일 기준 62,910건으로 10,000건 이상 줄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이미 급매를 정리했고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팔면 다시 비슷한 입지의 집을 사기 어려워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세입자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도 거래가 가능해지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안정적으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에서는 패닉 갱신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체결된 전세 계약 중 갱신 계약 비중은 49.9%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1%보다 9.8%포인트 늘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3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미리 재계약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세입자들이 권리 행사보다 일단 거주 안정부터 확보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대출 시장도 불안합니다. 2026년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1,178조 6천억 원으로 한 분기 만에 8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은행권 대출은 관리 기조 속에 줄었지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권 주택 관련 대출은 10조 6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금리 부담은 더 직접적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 상단은 연 7%대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3억 원을 빌린 가구라면 연 5%에서는 월 이자만 125만 원, 연 6%에서는 150만 원, 연 7%에서는 175만 원 수준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보면 월 상환액은 6%에서 약 180만 원, 7%에서는 약 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월 소득 300만 원 가구라면 소비와 저축 여력이 사실상 사라지는 구간입니다. 이른바 영끌족의 버티기 한계가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전세대출도 규제 논의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5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수도권 1주택자가 약 7만 명, 잔액은 10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당 평균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대출은 원래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까지 받아 다른 집에 거주하면 보유주택은 유지하면서 별도 거주지를 확보하는 주거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는 배경입니다. 오늘 시장을 종합하면 부동산 시장은 한 가지 규제로 풀 수 없는 복합위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 부자와 부모 찬스 거래를 겨냥해 탈세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대출과 세제로 수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은 줄고 전세는 오르고 비아파트 시장까지 수요가 번지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막자 비은행권 대출이 늘고 전세를 못 구한 세입자는 매매와 월세 사이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정교한 균형입니다. 탈세와 편법 증여는 엄격히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수요자의 자금기를 과도하게 막으면 전세난과 월세화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를 압박하면서 양도세 부담을 지나치게 높이면 매물은 오히려 잠길 수 있습니다. 공급 대책도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야 시장이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집값은 규제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금, 대출, 전세, 금리, 공급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시장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단기 처방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서울 집값 불안의 진짜 뇌관은 더 이상 매매 시장 하나가 아닙니다. 전세난, 대출 부담, 매물 잠김이 동시에 맞물린 지금의 구조 자체입니다.